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뒷배경까지 풀이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 이후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가 됐었는데 어쨌든 뭐 불발이 됐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오늘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이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하고 또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민주당의 반발로 당사 압수수색은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집중 조사를 거쳐서 이르면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는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대한민국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면서 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지금 김용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 이 대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긴급총회가 끝난 뒤에 취재진과 만나서 김용 부원장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라면서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진실은 명백한데 지금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입장 뉴스인해 주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김용 부원장이요. 그렇죠. 여기다가 부원장이 체포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 정확하게는 뭐 민주연구원입니다만 거기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도한 곳. 이재명 대표는 어제는 그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발언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오늘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력을 이용한 기본적으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보여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문제가 김용 부원장의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고 자칫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따선 농후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실은 명확하다. 그러면서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미리 차단막을 쳐놨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라면은 작년에 남욱 변호사가 귀국할 때 이런 표현을 말을 했었죠. 인터뷰를. 10년 동안 찔렀는데 씨알 한마디 씨알 안 먹히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거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이런 내부 독시록이 있다.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과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생각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으로서는 아킬레스건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보고 있는 대로 김용 부원장이 받은 8억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불법 정치자금이다. 이게 확인된다라면은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수혜자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법에는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해야 되는데 이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 원은 당연히 후원회에 통하지 않았을 거고 또 후원회 결성되기 전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불법일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김용 부원장으로만 그칠 것인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연결되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간에 미리부터 차단막을 쳐서 이거는 검찰의
조작 수사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내에서는 서른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서른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걸 반대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면서 근거 없이 8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고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돈을 지금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일축했는데요. 당이 대선을 치를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려가 현실화됐다라는 서른 의원의 입장도 뉴스에 내주세요.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거는 사실 그 외부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나왔고 물론 이제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은 작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온 말이지만은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많이 나왔었죠.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구주류 친이낙연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그때 경쟁했던 서른 의원이죠. 서른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를 만났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를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네. 그럴 경우 우리가 당에서 막겠다. 이재명 의원은 대표로 나오지 말아달라. 뭐 이런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 사람은 당 대표로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의 충고를 했다라는 것이 서른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창피 주려는 입장이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시도하는데 민주당이 방해하는 그런 논리를 취하기 위한 쇼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김용 부원장이 8억 원 받은 것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게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 발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하지만은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은 무리한 주장이다. 그 근거로 민주당이 충분한 돈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 돈이 이 검찰 주장으로는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받은 돈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로 사용됐다면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서른 의원은 당시 이낙연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른 의원의 그 대선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체포 이후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도를 했는데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면서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또 당사에는 3일 출근해서 1시간씩만 머물렀는데도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결국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획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도를 보면 워낙 짧은 시간 출근을 했기 때문에 가져다 놓은 비품이나 자료도 없을 테고 김용 부원장이 이 컴퓨터를 혼자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을 어떻게 탄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건데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죠. 그 정당 당사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수색이 과거에 있었나?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일단 굉장히 의외였던 게 2002년 한나라당 대선 자금 그때 수사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검찰이 한나라당 당사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안 했는데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정치권이 유령당원 명부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개혁창원에서 유령당원 명부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서울시당에 대한 그 경찰의 유령당원 명부 압수수색 협조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때는 여당이었습니다. 네.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이후에 당시 야당에 대한 한나라당 압수수색도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네. 검찰이 충남 홍성 지역의 당원 당비 대납 사건 조사한다면서 한나라당
염창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원 명부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네. 그때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2010년에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시도된 적이 있지만은 당원들 저지로 무산된 적이 있고요. 2012년에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사태 관련해서 검찰이 역시 중앙당사 진보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은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원 명부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수사 지휘했던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그때 서울지검 2차장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대신 검찰은 전산 서버 관리하는 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자료를 확보한 적이 있는데 물론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것은 당원 명부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보면은 극비 중에 극비, 생명줄과 같은 네. 건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야당이 반발해서 압수수색을 못했지만은 이번 경우에는 그냥 당원 명부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에 이제 검찰은 국한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반면 민주당은 김용 부원장 출근한 지 며칠도 안 되고 네. 갖다 놓은 비품도 없고 또 컴퓨터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건 안 된다. 자료 이미 제출할 테니까 그러면은 그걸 검찰이 받아달라. 하지만 이제 검찰은 그것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건을 윤석열 정부가 검찰력을 동원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거부 이것은 뭐 이렇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지금 여당에서는 떳떳하면 압수수색을 막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정상 집행되는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도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수수색 거부를 합법적인 사법 집행 방해하는 방탄 정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압수수색 방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 할 때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 아니냐. 네. 이렇게 했고는 왜 지금은 압수수색 거부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과거의 발언이 현재를 발목을 잡는 건데 그러면은 또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힘은 과거 어땠습니까? 과거 한나라당 시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 했을 때 야당 탄압이라고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를 무산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또 이제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정치를 한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를 다시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민생을 지키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게끔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금 국감에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이 법사위 국감이 연기가 됐다가 오후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단독 개의를 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항의를 하고 또 다시 30분 만에 중단이 되는 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법사위 국감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중지하기로 했다가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건 무척 다행이다. 네. 민주당이 상당히 용기 있는 결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 법사위 경우에는 오늘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마침 법사위원회가 대검찰청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열렸으면은 굉장히 주목되는 상임위였을 텐데 오전 내내 법사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진행이 안 되다가 오후 3시 돼서 법사위가 일단 개회는 됐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이제 여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개회가 되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 그리고 원내부 대표단이 국감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 팻말도 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면서 구호를 막 외치더라고요. 네. 야당 탄압 규탄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런 이제 구호 외치면서 계속 회의 진행을 좀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막고함을 치면서 뭐 그 국감 진행하고 떳떳하게 수사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마디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도읍 위원장은 그 속에서도 국정감사 시작하겠다라고 의사봉을 두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야당 항의 당연히 거세지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증인 선서 업무 보고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든지 요식으로 행위든 진행이 됐는데 김도읍 위원장은 야당의 말로 만약에 이것이 보복 수사라면은 검찰총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니까 검찰총장 상대로 조목조목 따지면 될 것 아니냐. 네. 사실상 오늘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대검 국감이 어려워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회의를 강행했습니다마는 야당의 반발 속에 30분 만에 감사 중지가 선언이 됐습니다. 오늘 네. 밤에라도 다시 진행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였네요. 네,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할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라면서 지금 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예로 든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채널A를 압수수색한 걸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정권의 압수수색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 전 정권의 그 언론사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 예로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생각은 뭐냐면은 이번 수사에 대해서 자신도 언론 보도나 보고 하는 정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자신은 한가하지 않다 이렇게 그 말했는데 결국 이 답변 이상으로 대통령이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정수석실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청와대에 사전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상황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안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대답밖에는 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네. 아니, 뭐 어쨌든 뭐 지금 국정감사가 법사위원회 예정대로 진행될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보고 들어오는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